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인 202평선을 재테스트했습니다. 현재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연 반등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은 바닥에 가까워졌는지 각종 지표와 시그널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을 떠올려 보면은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은행들이 파산 사태를 맞이했는데 그런 악몽들을 다시 떠올린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다.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이언스 뱅코프의 자회사가 상업 및 산업대출 가운데 5천만 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를 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도 켄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는 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10월에 금리가 50bp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2회 관점, 즉 연내 50bp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연내 75bp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14.6%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격의 하락세를 이끌었다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슈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아직까지 셧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이죠. 칼시에서는 셧다운 사태가 40일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이후에 대화는 생산적이었고 헝가리에서 푸틴을 만나서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동성 관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중국과 미국의 M2 통화는 모두 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즉 예비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 2.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비율 자체가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M2 증가 속도가 미국을 앞지를 때마다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M2 통화 격차에 따른 상승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택 관점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기업 채택 그리고 국가적인 자원의 채택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기관과 기업 채택과 관련해서 비트와이즈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동안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인데요. 3분기 동안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17만 6천 개 이상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172개 기업에서 약 117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채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7만 개 이상을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의 비축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40억 달러, 한화로는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이면서 만약에 이 압류가 법무부에서 승인이 됐을 때는 미국이 보유하는 비트코인 물량은 30만 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이번 압류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소재기업 대표 첸지와 연루된 사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순유출 이후에 순유입세로 전환을 했지만 다시 순유출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이어가다가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조정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순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고 현재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들이 어떤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오래된 물량들이 꾸준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7년에서 10년 정도 된 비트코인이 크게 이동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363개 정도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하이퍼리퀴드 숏 거래로 알려진 비트코인 오지,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불리는 초기 투자자가 2000BTC를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공통적으로 장기 보유자의 물량으로 묶이는데요. 현재 장기 보유자들의 현금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에 26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었고 2025년 1월 이후로는 가장 큰 월간 자금 유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반감기 이후에 18개월 동안 강세가 이어지는 기존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정리한 영향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두 가지 정도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사이클 패턴들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이 세력들이 점차 물러나고 이 수요들을 기관과 기업, 국가로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시즌이 끝났다, 이런 관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굴자 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채굴자 매도가 크게 늘어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특히 10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급증했고 7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월 9일부터 채굴자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낸 비트코인 물량은 5만 1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나서 가격이 조정 국면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채굴자들이 실질적인 매도를 하고 있고 더 추가적인 매도를 위한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중요한 국면들을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통합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거시적 투자 심리와 개인 투자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범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50을 월등하게 이탈해서 마이너스 100에 가까운 구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현재 심리 지표상으로 극단적인 약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2024년과 2025년을 통틀어서 중요한 하락 국면과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구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 크게 상승 국면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심리 지표는 이렇게 많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심리 대비로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과 심리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내 잠재적인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심리적으로는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명확한 상승 소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중요한 변곡점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생상품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 지표가 음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약세 국면이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매도보다는 바이 더 딥 구간에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기 보유자 지표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앞서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보유자 SOPR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 이 추이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추이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보유자 SOPR 지표는 2.3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130%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을 주간 흐름과 월간 흐름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대비했을 때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장기 보유자가 여전히 상당한 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그 강도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들이 유사하게 나타났던 것이 2024년 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했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체인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도세가 전방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지표 자체는 바닥 구간에서 반등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역사상 최고치인 3,14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급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USDT 보유량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기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대기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단기적인 변수와 장기적인 관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변수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을 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한 탓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의 움직임에 불과하고 결국은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축적 주서라고 하죠.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거래상으로 봤을 때도 고래들이 포지션을 축소하고 풋옵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옵션 전체 거래 중에서 풋옵션 비중은 28%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콜옵션 수요가 더 우세한 상황이고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중장기적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상승세를 위한 확실한 재료가 필요한데 현재 시점은 그 재료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규제 관련해서 SEC 행보 자체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SEC 위원입니다. 헬스 피어스가 현재 SEC의 최대 관심사는 실물자산 토큰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토큰 발행 규칙, 거래 구성에 대한 지침, 암호화폐 커스터디 관련 문제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규제 기반의 관점들이 다 정립이 됐을 때 기관과 기업 자원의 수요는 더 크게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향후 10년 안에 암호화폐가 일상 속에 완전히 녹아들 것이고 사용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편리함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은 암호화폐가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CBD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관망 관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물량을 던지는 가운데서 가장 작은 주황색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우위에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주요 이평선을 연이어 돌파하고 202평선을 정확하게 테스트한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20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에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22평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50과 122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더라도 역배열이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온체인 관점에서도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씩 회복을 할 때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 중립 구간인 50에서 하회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매도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MACD 상으로는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국면에서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국면을 이어가기 때문에 주요 변곡점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맥스페인 가격 구간은 11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패턴으로는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숏포지션이 현재 112.4K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롱포지션 대비 숏포지션이 더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연이어서 롱포지션을 청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응축을 마친 상태에서 밀집된 숏포지션을 또 청산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매도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서
나서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